20세기 소년 소녀 본격 추억팔이. 90년대 언저리 추억팔이 팟캐스트 22회 맞죠? 맞는 네, 걸로. 네. 저는 웃음소리 담당 쇼고요. 원곡 훼손의 아이콘. 네. 레인입니다. 원곡 훼손. 네. 오늘 훼손 많이 하실 거죠? 모르겠어요. 기회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린 씨랑 목소리가 비슷하다는 의혹이 있지만은 요즘 들어 점점 구별하고 계시네요. 예, 계신다는 많은 분들이. 또 한 분. 저는 공대사과? 네, 뭐라? 공대사가 좋네요. 빈사마? 네. 라고 합니다. 공대사가라고. 공대사가라고 이제 굳혀지는 건가요? 예. 오사마 이제 그때요. 지는 해인가요, 이제? 아, 네, 아, 요즘. 미국 가야 돼. 미국 워낙 갔다 왔어? 미국? 뭐 몇 년 전에 갔다 왔죠. 아니, 이번에 뭐 간다며 또. 아니요, 안 가요. 그냥 얘기한 거지. 갈 순수하게- 수도 있다 이거지. 순수하게 믿어버렸어. 진짜 아니, 미국 가는 줄 현실 알고. 세계와 지금 멘트 세계를 구별을 못해. 아니, 그리고 내가 뭐 평생 안 가나? 갈 수도 있지. 근데 진짜 미국을 자주 가신다는 소문이 도는데 확실한 아, 건 그래요? 모르겠고 알고 싶지도 않고. 네. 자주는 또 가요. 우리가 18회, 19회 때 모셨던 게스트님 네. 다시 모셨어요. 인사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전히 방학동에서 거주하고 있는 감자녀입니다. 야, 감자녀님. 네. 정말 방송 이후로 정말 여러분이 예, 정말 리듬게임 전승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의견이 쇄도하면서 예, 무형문화재. 하기를 빌면서 쇄도했다고 하자. 수많은 트위터 멘션과 네. 아이튠즈 리뷰가 쏟아지면 좋겠으나 잘 모르겠고 네. 오늘은 다른 얘기를 할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죠, 우리가? 뭔가 이제 저희가 약간 가요 쪽을 많이 좀 터치를 좀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뭔가 곡 중심 아니면은 연도 중심으로 터치를 하다가 아니 가요를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지상파 3사. 그래서 감자녀님이 오셨습니다. KBS, MBC, SBS. 예, 그렇죠. 서울방송이었죠. 아, 추억의 서울방송. 예. 인천 방송 안 껴주나? 그리고 네. 이 얘기를 하시게 된 이유가 뭔가요? 원인 같은 게 있나요, 혹시? 제가 어릴 때부터 가요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어릴 때도 가요 톱10을 꼭 보고 잤어요. 5주 연속 1위 하면 막 이불 뒤집어 쓰고 울었죠. 내 응원하는 오빠가. 저는 다른 오빠 말고 임창정이 처음으로 5주 연속 1위를 했을 때 그때 또 다신가요? 너무 감격스럽더라고. 진짜 되게 서럽게 울었단 네, 말이에요. 되게 엉엉 울었어요, 임창정 씨가. 진짜 말 그대로 눈물 콧물 짜면서 울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때 임창정 씨는 가수로 먼저 뜬 게 아니라 그 금촌땡네 사람들 거기에서 엄청 떴었어요. 맞아요. 그 정선희 씨랑 같이 약간 동네 모자란 그 부부로 나와가지고 야 그게 생각이 나네요. 가요. 여튼 그때의 추억으로 한번 되돌아가겠다고. 우리가 또 추억팔이잖아요. 다들 가요 톱10,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딱 열심히 보던 게 이제 가요 톱10인데, 기억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가요 톱10에서 본 노래가 뭐예요? 그냥 갑자기 궁금하네. 저는 강수지 보랏빛 향기. 나도 강수진데. 저는 이승철. 야, 이제 꽤 내려가시는데요? 오사마랑 동갑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TV 한 가까이 있었어요. 8살, 9살부터 가요 톱10을 꼭 봤어요. 그래서 제가 영재교육이야. 9살 때, 근데 저는 실제로 이제 지금도 아이돌 되게 좋아하고 가요 프로그램 꼬박꼬박 보긴 하는데, 전 특별히 누군가의 막 순위질을 한 적은 없거든요. 순위질. 네, 그 전문은 여기 빈사마님이시고요. 전화 엄청 때렸구먼. 그냥 좋아하는 정도. 그러니까 그 가요를 사실 들을 기회가 없잖아요. 그 프로그램이 아니면. 그렇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그 노래 듣고, 그다음에 그 가수들이 무대 연출하는 거 있죠. 예, 그런 게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김한선, 박남정 막 이런 거 꼭 챙겨보고 신해철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9살 때 같은 반 친구들 2명이 신해철 팬클럽이란 걸 만들재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가 언니가 있었던 거야. 그런 문화를 알고 있었던 거지. 그렇지, 언니들이 좋아하지. 그렇죠. 그때는 신해철 씨가 어떤 거 할 때였죠? 신해철이 무한궤도 탈퇴해서 솔로 나왔을 때였거든요. 슬픈 표정하지 말아요. 슬픈 표정 하지 말아요. 그 다음에 재즈 카페인가? 재즈 카페. 그 댄스곡 할 때 그때였는데 그때 너무 좋았던 거죠. 위스키, 브루진, 예. 콜라, 피자, 바레타. 우리나라 최초의 랩. 랩. 최초의 랩은 그건데 김사카신데. 홍서범 씨. 예. 근데 아무튼 그때 처음 이게 기억나는 거는 이승철 씨인데 그게 왜냐면 이승철 씨가 그때 이승철 씨도 그때 솔로 활동할 때에서 인기 엄청 많았잖아요. 소녀팬 엄청 많은데 이승철이 1위 후보에 있었어요.
설마 그 사건인가? 근데 1위 후보로 화면에 2명이 떴어요. 근데 다른 한 명 기억 안 나요. 이승철 씨하고 어떤 분하고 1위 후보 딱 떴는데 1위가 이승철 씨가 됐는데도 자막으로 뭐라고 나왔냐면 이승철 씨가 대마초 사건 때문에 구속이 돼서 나올 수 없다. 사정상 방송이 불가피하다. 뭐 이렇게 뜬 거예요. 근데 저는 몰랐단 말이에요. 저는 이승철 노래를 들으려고 엄마 몰래 잠 안 자고 이불 쓰고 계속 실눈 노래 이거 보고 있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서러워가지고 어린 마음에 이승철은 나왔는데? 안 안 나왔어. 나오지. 아예 안 나오고. 잘린 거야. 구속이 방송을. 됐다니까. 구속이 됐어. 그 어. 중간에. 대마초 때문에. 아, 그게 너무 어린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정말 네. 안녕이겠죠. 네. 한동안 안녕. 오빠 안녕. 아, 저는, 그니까, 나중에 나이 들고서 알았어요. 아, 이 사람이 부활이라는 그룹에 있었네? 약간 역으로 밟아가는 거죠, 저는. 그렇죠. 네. 마지막 콘서트가 원곡이 아니네 이러면서 그렇죠. 빠끄 하는 거. 요즘 친구들이 이제 뭐, 문희준, 토니 이렇게 팬이었다가 되짚어가면 H.O.T.는 그룹에 속해 있었네? 약간 이런 그런 느낌.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있어요. 있어요. 정말로? 있어요. 그런 사람 있어? 요즘에 몰라. 몰라. 뭐야.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거를 모르는 그게 아니라 나중에 한다는 그 전제가 있어야 돌아가는 거잖아. 아. 근데 요즘 활동을 안 하는데 새로 좋아하게 되는 사람이 있냐 이거지. 가수로 좋아하는 게 아니고 문희준을 예능인으로 좋아하다가 이 오빠가 가수를 했네. 그렇게 이게 파는 거지, 뿌리를. 역으로. 뭐 네이버에 치면은 웬만한 거 다 나오니까. 그 당시엔 과거가. 네이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고등학교 때 알았어요, 부활을. 그래서 김태현 씨가 뭐 방송에서 다른 그런 거 잘 모르는 사람들이 김태현 씨한테 마지막 콘서트 얘기하면은 마지막 콘서트가 아니라 해상 3라고 정정을 하거든요, 항상. 맞아. 근데 네. 싫어하더라고요. 싫어하겠죠. 그렇게 싫어하면서 자주 팔아. 방송에서 이승철을. 싫어하는 것 치곤 너무 팔아. 많이 팔죠. 뭐 화해했다고 하고 악수하고. 혼자서 막. 본인이 팔기 쉬운 스토리니까. 네, 여튼. 이승철은 한마디도 안 해. 그런 가요 프로그램이 이제 원래는 KBS, MBC 이렇게만 있다가 91년도에 서울 방송이 개국하면서 드디어 3파전이 되는 거죠. 가요 프로그램이. 야, 서울 방송 진짜 개국대. 네, 아빠가- 개국대 서울 방송. 아빠가 채널이 하나 더 생긴단다. 아, 저도 되게 충격적이었죠. 엄청난 사건이었죠. 어떻게 6이라는 숫자가 6번이 생겼다고 6번. 요즘은 전혀 그런 게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요즘 뭐 요즘은 100 몇 뭐 번도 있고, 그러니까. 1번도 있고. 저희 집은 근데 케이블 안 국민 달아서 TV 이런 거 생기고. 아직도 11번, 9번, 7번, 6번 끝. 케이블 단집은 6번이면 13번은. 13번? EBS 10번이야. 아, 그래? 그러니까는 케이블은 SBS가 5번이고 5번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애들도 집마다 달라. 맞아요. 돌려봐야 동네마다 지역마다 틀려. 다르고. 동네마다. 엠넷 240번. 예예. 그것만 알아. 그때도 서울 방송에서 이제 가요 프로그램 한다니까 딱 앉아서 봤는데 그게 오프닝을 야외에서 찍었을 거예요. 밤에 조명 쫙 해가지고 연기 쫙 불죠. 야 완전 멋있다. 때깔이 다르다. 약간 이러면서 본 기억이 나는데 돈 좀 썼죠. 그때는 이름이 스타 서울 스타 뭐 이런 거였어요. 다 서울 스타. 되게 멋있죠? 서울 방송이라서. 서울에 집착해요. 야. 야, 근데 이제 그 프로그램 이름을 보면 SBS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속 이름이 바뀌긴 하지만 제일 많이 인기가요 뭐 이런 거였어요. 그쵸. 근데 이 인기가요라는 표현을 MBC에서 원래 먼저 했었어요. 아이고. 오. 그래서 SBS 쪽에서 인기가요 쓰니까 너 표절! 이래가지고 MBC가 고소미를 먹여서 SBS가 한동안 그 인기가요를 못 썼어요. 고소미가 고소했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때 인기가요 쓰지 못하게 해서 잠깐 이름이 TV가요 20인가 뭐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TV가요 20대 제가 좀 본 것 같아요. 가요란 말을 버릴 수 없었네요. 네. 그래서 순위를 딱 20까지만 보여주는. 그렇죠. 그, 한 50위권, 뭐, 요런 거는 가수 이렇게 나와서 노래하고 있으면 자막으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꼭 인기 없는 가수들 밑에 얜 누구지? 막 이러고. 웃으면 안 되지만. 신인 무대에서 이렇게 네. 흘러가고. 이제 MBC 같은 경우가 그래서 인기가요를 지켜왔는데, MBC 같은 경우가 좀, 격동의 98년이라는 게 있어요. 똥이 98년. 그때, IF 때 시작하고 나서겠네요. 그러면. 네, 그때 MBC가 미쳐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프로그램 이름을 바꿨어요. 아. 그래가지고, 흑역사가 지금 흑역사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그 95년부터 8년까지 인기가요를 썼는데 갑자기 생방송 음악 캠프라 그래서 한 1주인가 2주 하다가 접고 갑자기 그 다음 주에 생방송 젊은 그대로 바뀌었어요. 멋있다 MBC. 기상이 달라. 뭔가 80년대로 돌아간 느낌인데.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다가
그걸 또 한 1, 2주 하다가 갈아엎은 게 음악 캠프였어요. 아. 음악 캠프를 오래 했지. 그치. 근데 이제 음악 캠프로 딱 바뀌니까 잽싸게 SBS가 다시 그럼 우리 인기가요 우리가 써야지. 써도 되지? 이러면서. 대헷 이러면서 이제 네. 그 인기가요가 지금까지 인기가요를 쓰는 거죠 이제. 야, 정말 쓰고 싶었나 보다. 점집 갔나? 인기가요 갖고? 아니 근데 그 뭐지? 요즘은 이렇게 말들을 엄청 줄여서 많이 쓰잖아요. 인가. 그래서 음중, 인가, 유뱀. 음중, 음캠. 그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난 처음에 무슨 M카, 말인지 M카. 몰랐다니까. M 카운트다운 M카 막 이렇게 하고. 근데 그 음악 캠프 나오기 전에 네. 그 베스트 50이요. 네네. 생방송 인기가요 베스트 50으로 한 3년 정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네. 저는 그때 너무 MBC가 좋았던 게 저는 약간 좀 마이너한 사람들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저희 집에 막 이제 그 케이블 TV를 달아가지고 엠넷이 아니고 그때 KMTV. 아. 근데 KMTV는 진짜 듣보잡들 그 뮤직비디오를 다 틀어줘요. 그래서 저는 뭔가 맞아. 틀어야 되니까. 가요계의 부반장이 되겠습니다. 뭐 누구야? 부반장이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아. 아 진짜요? 네, 근데 어찌됐든 그런 분들은 야 2위 마케팅인데. 근데 그런 분들은 신곡을 내도 절대 신곡발로 30이나 이렇게 들 수가 없어. 그러면 MBC는 순위가 50이기 때문에 약간 그 신인 여배우 같은 분들이 신인 여가수나 여배우 같은 분들이 그 50위부터 30위 정도를 소개를 한단 말이야. 엄청 빨리. 엄청 빨리 다다다다다 지나가게. 음. 근데 거기에서 막 그런 분들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왠지 부반장. 나는 쟤를 알고 있지. 막 그렇죠. 이러면서. 왠지 나만 알고 있는 난 뿌듯함. 이미 봤지 KMTV에서. KMTV에서 공중파 것들 막 이러면서. 나 지식의 선구자 된 거 같고. 그렇지. 난 얼리 어답터. 정보의 얼리 어답터라고. 나는 펜티엄이지. 486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한때 그 가요 프로그램 90년대 때 네.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은 초반부에 신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초반부를 유심히 봤던 기억이 나요. 저는 초반부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러니까 생각을 보통- 요즘도 하고 있어서. 보통 그렇잖아요. 보통. 네. 이게 좀 이쇼 씨는 그런 거예요. 약간 다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 아, 진짜? 소시에서도 효연을 좋아해. 아, 취향, 네. 그 말 골라야 된다. 네. 취향이 되게 매니아적이시네요. 아니 근데 아니, 예의범자를 갖춘 말.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취향이 되게 서구적이시네요라고 할 수가 있어. 왜냐 내가 얼마 전에 봤는데 해외에서 투표하잖아. 그럼 효연이 1등한다? 야, 해외에선 길도 미남이지. 그렇지. 길매요. 왜 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뭐 상관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으나. 예, 예. 여튼 딱 그 한 번만 보고 나면은 그 다음 주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네. 제가 기억으로는 그런 신인들 무대가 딱 한 번 나오고 그 다음 주에 다른 프로그램에서 한 번 나왔고 2주 연속으로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 그 무대는 그 2번밖에 없었는데 전설이 된 여가수가 있어요. 누군데요? 하수빈이라고. 노노노노노. 저는 그거를 항상 생방을 보니까 딱 MBC 무대를 봤는데 그 드림랜드 야외 수영장에서 했거든요. 유명하죠. 그 드림랜드. 유튜브로도 좀 볼 수 있을걸요, 그거 아마. 네, 배경으로 드림랜드가 선명하게 나와요. 지금 서울에 습히된. 네. 그 드림랜드 없어졌어? 없어졌어. 꽤 됐어. 없어. 꽤 됐어. 파산됐잖아. 독서울 꿈의 숲으로 바뀌었어. 맞아. 네. 그렇구나. 우리 학교 때 글로 막 소풍 가고. 맞아. 그랬는데. 저희는 소풍 가고 추억이죠. 이랬는데. 그 하수빈 씨가 그 무대가 2개밖에 없었구나. 네, 제 아. 기억으로는. 왜냐면 저는 항상, 케이블, 다른 방송은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공중파 음악 프로그램은 꾸준히 계속 봤거든요. 저는 한 번밖에 안 나온 가수 하나 기억나는 거 있어요. 누구요? 20세기는 아닌데, 네. 올이라고 아세요? 오리 알죠. 눈이 내려와라고. 그때, Sorry, I'm sorry. 노래는 모르겠는데. 그게 KBS 뮤직뱅크 때 나온 건데, 그렇죠. 2월인가 그랬어요. 그때 MC가 유세윤이었죠. 유세윤이었거든요. 근데 네. 유세윤이 굉장히 이상한 미소를 지으면서 가요계를 이끌 유망주 두 분을 소개한다고. 근데 하나가 오리고 하나가 아이유였습니다. 이 가수는 분명히 뜬다! 이러면서 시작했는데, 떴죠. 충격받았죠. 네. 분명 사람들이 그랬지. 이거 분명히 무슨 방송국 국장 딸이다.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생일 선물로 방송 출연. 그 앨범 내준 거라고. 소문이 엄청 흉흉이 많았죠. 그 무대를 제가 보고 나서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떨리는 손으로 네이버에 인물 검색을 했는데, 야, 포토샵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면 알아볼 수가 없어.
프로필 사진만 보면은 요새 약간 걸스데이 유라 같은 느낌으로 예쁜 애인데. 유라. 아니 실제로 걸스데이의 미나가 네네. 그 오리가 이제 한 번 나오고 나서 체인지 하고 나서 나온 게 미나다라는 그런 그런 소문이 돌았어요. 썰이 어. 있었어요. 네. 웃으면 이렇게 눈이 이렇게 네, 되니까. 뭐 사실이 아닌 거라고 판명이 됐긴 했지만 네, 예. 여튼 근데 참 그러니까 지금 그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요. 뭐 지금 정상적으로 어딘선가 고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지인이에요? 아니 어디서 또 아니 돌아다니다 본인이세요 봤어요. 혹시? 그럼 좋겠네요. 나이가 절반으로 깎이니까요. 나도 돌아가고 싶다. 여튼 좀 샜네요. 네. 뭐 그런 무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MC들 팀도 있는데 스타일이. 뭐 많이 아시겠지만 SBS 때 가장 인기 있었던 MC가 김희선. 김희선이 통통 튀는 그렇죠. X세대. 그거는 말이 통통 튀는 거고 솔직히 그때 본방으로 본 입장에선 쟤 누군데 말을 저렇게 병신처럼 하나. 저도 참 하고 있는데 병신이 토크쇼. 저도 참 김희선 씨 좋아하는데요. 제가 한번 늦었어. 까보겠습니다. 아니 지금도 근데 지금 뭐 화신인가 그거 네네. 보면 말 잘하시는데 그때는 진짜 어색했어요. 어려가지고. 그리고 그때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고등학생이었어. 근데 이쁜 건 딱 되게 나온 예쁜 거야. 그 옆에 배철수 씨였거든요. 그래서 더 이뻐. 어떻게든 그 멘트 수습을 해주려고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또 있었어요. 디즈니사의 미녀와 야수야. 그때가 몇 년도쯤이었어요? 95년인가 그랬어. 중학교 때 95년? 진짜 김희선 씨 진짜 길다. 김희선 씨가 그때 막 그런 걸로 엄청 떴던 것 같아요. 그 딸부잣집? 그 딸부 목욕탕집 집 남자들에서 셋째 딸. 막내딸, 철없는 막내딸. 목을 파마해가지고 반말 찍찍 갈기고. 그래서 보면서 저런 싸가지 없는 근데 좋아하는 프로그램에서 배철수 씨 옆에서 MC 보고 있어.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근데 가끔 김희선 씨가 그런 얘기해요. 자기가 라면이 너무 먹고 싶었대. 생방 중에 유시원 씨랑 둘이 하고 맞아, 있을 맞아. 텐데 라면이 너무 먹고 싶어서 잠깐 그거 3분 하는 사이에 먹고 와야지 이랬는데 자기가 못 돌아온 거야. 내가 한창 먹고 있는데 벌써 모니터에서는 유시원 씨가 멘트를 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다 먹고 들어갔다는. 천연덕습에 시침이 뗐다고. 야. 아니 생각해보면 춤 따라하고 진짜 떴다고. 이 SBS 인기가요가 되게 그런 미녀 진행자들이 맞아, 되게 등용문이야. 많았었는데 그래서 내가 한번 찾아봤거든? 내가 찾아봤는데 보니까 맨 처음에 나왔을 때가 김승현, 전지현. 야, 전지현. 전지현은 근데 진짜 생각 안 나. 전지현이 한 3개월 했어. 3, 4개월 했고 김승현 씨가 그다음이 그분이죠. 모델 출신 남자죠. 아니요. 아니? 머리 큰 개그맨. 어머. 약간 진행 같은 거 하시던 예, 분. 응. 김승현 씨 알고. 그리고 그 다음이 나 이분이 기억이 나는 게 이동건, 김규리. 그러니까 이동건이 했던 게 기억이 나. 진행을. 이동건? 이동건이. 했었던 것 같아. 피곤해 보이는 그분. 이동건? 군대 네. 갔다 오고 나서 그 한창 내 안에 너 있다? 이동건. B형 남자친구. 한창 살쪘다가 확 빼가지고 되게 사람 된. 아, 그래? 그건 모르겠네. 예, 어찌됐든. 네 얘기하지 말고. 예. 여튼. 아직 사람이 이동건, 김규리. 그 다음에 김진, 김소연. 김진. 김진 진짜 추억하다. 진짜. 짜게 뭐 하고 나오셨죠, 계실까? 짜게. 아, 최근에. 연예인 특집? 예. 그 다음에 김진 뭐 일집인데. 여자분들 좌회전. 보면 테이프로 있더라고요. 집에. 네. 좌회전. 여자분들 보면 뭐 김소연, 야. 김민희, 체인지의 김소연인가? 그렇죠. 음. 아이리스 김소연. 손태영, 손태영. 소유진, 아, 김정화, 뭐 김정화. 유민 뭐 이런 분들이 유민. 유민이 있었어. 강타랑 했네. 강타랑. 말을 잘 못하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도 수화로 하셨나? 아니, 그래서 생각해보면 신설구. SBS 인기가요가 진짜 딱 그런 이미지가 계속 약간 여배우들이 계속 이제 MC를 약간 라이징 스타를 기용하는 음. 곧 뜰 것 같은. 그런 분들이 많이 기용이 됐던 것 같아요. 요새 SBS는 아이유가 이제 진행. 예. 아니, 요즘은 다 아이돌이야. 다 아이돌이 하잖아. 아이돌이나 이제 젊은 탤런트 뭐 이런. 그렇지. 사람들이 KBS는 하니까. 꾸준히 젊은 탤런트를 밀고. 얼마 전에 맞아요. 바뀌었잖아요. 임수롱이랑. 임수롱도 이제 탤런트 계열에 그러니까. 그렇죠. 새로운 거 들어가죠. 영화 한 편 나오고. MC 같은 거 생각나는 거 뭐 말하자면 토토즐 아시죠? 토요일은 토요일은 즐거워. 가장 유명한 덕후 아저씨의 부탁해요. 뭘 부탁해 맨날.
그리고 그 다음에 했던 분이 이제 좀 기억나고 유명한 분이 김혜수 씨. 그리고 90년 이승현 씨도 하지 왜 이승현 씨 몇 년 하셨어요. 그때 기억나는데 갈색 머리 해가지고 그때 브라운 메이크업 유행이어서 항상 이게 갈색 라이너로 이렇게 두껍게 해가지고 두껍게. 갈색 바르고 눈도 갈색이고 맥라이언 때문에 그랬나 사람들이? 90년대 메이크업은 또 약간 브라운 계열. 그때 입술을 두껍게 그려야 돼. 어 그때는. 아웃으로. 왕따시만하게. 요새는 오히려 지우잖아요 입술 경계를. 그렇죠. 컨실러로. 저희 눈썹도 지우는 마당에. 근데 이승현은 생각해보면 이제 그때가 정말 리즈였던 리즈였죠. 것 같고. 진행도 약간, 잘하고. 세이세이세이하고. 빼련됐어 약간. 그때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중간에 한번 같죠. 칼 한 번 잘못되셔가지고. 그거 말고 아니죠. 위안부 누드 사건으로. 아니 뭐 그거 그런 뭐- 것도 있었고 이제 뭐 그걸 만회하려고 이제 칼도 칼 대시고 하시다가 좀 요새 우유 주사 맞고. 끼로 넘어갔어. 넘어가지 마. 뭐 넘어가지 칼 마. 된 사람이 한두 명이야? 아니 근데 그분은 칼안된 사람 찾는 게 빠르겠다. 근데 약간 이런 거지 원래도 너무 예쁜데 그래. 예를 들면 김희선 같이 원래 너무 예쁜데 더 손 안 대도 되는데 괜히 손 대가지고 더 예뻐진 것도 아니고 망한. 완전 부작용과 이런 거에 크게 시달렸던 사람 중에 한 분이 이승현이니까. 자, 잡기 이제 넘어가고요. 예예. 그럼 나중에 추억의 이승현과 소녀소녀 때 합시다. 그래요. 김사모 얘기 막 자르고. 이게 MBC 뭐 얘기를 넘어가자면 원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금 MC 얘기했잖아요. 이 MC가 원래 기본적으로는 남자 하나 여자 하나 해서 남자 MC가 메인이고 여자 MC가 옆에서 보조 쳐주는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MBC가 그걸 깬 게 MBC예요. 3명 체제. 지금도 3명 체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세티서.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마이크에 이름 붙어 있고. 네, 그런 거 다 MBC 원조예요.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MBC가 그거 하는데 이 MC 그 체제도 일단 바꾸고 음악 캠프 때가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렇게 인디 음악 하는 애들 이렇게 세워가지고 코너가 있었어요. 그러다 방송사고 나고. 왜 그 얘기 하려는데 먼저 왜 이러세요? 왜 이렇게 기분 안 끊었잖아. 양념을 너무 일찍 쳤어. 그러니까 복수한 거예요. 아, 그게 MBC였구나. 네 카우치 사건. 카우치 사건이라고. 그때 음악 캠프 담당하던 PD가 인디씬에 좀 관심이 많아서 아. 그 코너를 아예 만들었어요. 2주에 뭐 주목할 만한 뭐 인디, 이래가지고 소개를 차근차근 했는데 이게 몇 회 방송도 안 됐었어요. 됐어. 근데 카우치가 나온 거죠. 그 심지어 카우치는 그 무대 메인이 카우치가 아니었어. 맞아요. 아시죠? 네. 약간 삐처링 삐처링 나온 같은 거지. 식으로. 맞아. 피처링은 약간 뒤에 분위기 띄우려고 같이 후배 그룹 나온 데려고 거야. 온 건데 병신 아이고 너무 짜증나. 약간 모자란 분 같이. 예. 미친 거죠. 왜 벗었을까? 그리고 그게 예. 되게 아직도 음모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그게 누구의 사주를 받았다. 맞아요. 그 당시에 뭐를 가리려고 그런 사건을 일으켰다. 도저히 가릴 수 없는 어떤 사건을 가리려고. 그 음모의 끝판왕이 카우치였다. 이런. 그 사건 때문에 음악 캠프가 결국엔 폐지가 됐거든요. 맞아. 그 음악 캠프 그 카우치 사건 이전에 MBC에 또 그 사건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 삐삐롱 스타킹. 거기 네. 카메라에 침 뱉은 거. 그렇죠. 그것 때문에 모독죄. 손가락 욕 어. 사건도 있지 않았나요? 맞아. 네. 네. 그때 모독죄로 해서 걔네들은 방송 출연을 못 했는데. 맞아요. 와, 카우치는 아예 방송을 말아먹었어. 진짜 난리가 났죠. 그때. 시원하게 그냥. 그리고 또 방송사고가 이런 방송사고도 있지만 왜 이렇게 팬들이 난입하는 방송사고도 있잖아요. 생방이다 보니까. 오. 예전에 H.O.T 무대에서 왜 안 나오나 했다. 팬이 난입한 적이 있었어. 그리고 걔가 토니한테 달려들었거든. 나도 기억나! 가가지고 토니를 팍 아는 거야. 그래서 얘 토니가 어떻게 잘 달래가지고 이렇게 내보내고 막 그래서 그게 다 생방이 잡혔어. 되었는데 다 나온 거야 TV에 그게. 나 보면서 어이가 없는 거지. 아니 어떻게 저렇게 허술할 수가 있냐. 우리 토니 오빠한테 저 미친 거. 그 생방사고 중에 또 그런 거 있잖아요. H.O.T.하고 제키팬하고 한참 대립 심할 때 H.O.T.가 2집으로 컴백해서 노래 가사가 늑대와 양이었죠. 이러는데 거기 제키팬이 앞에 쫙 깔려있다가 그 부분에서 H.O.T. 딱 이래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아. 전파를 탄 거죠.
H.O.T 빌어먹을 어, 진짜 같은 예, 놈들. 그렇죠. 아. 그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생방 체계가 말은 생방인데, 우리가 생방송하면 정말 실시간으로 지금 얘기하는 게 바로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시차가 있어요. 맞아. 아, 진짜요? 네. 그때 이후로 그렇게 그게 아, 생겼어요. 진짜? 네. 나 몰랐어. 몇 나도 분인가 몰랐어. 뭐 늦게 나가면 10분인가 뭐 응, 늦게 보내요. 아. 지금도 왜냐면 아니, 카우치 같은 사건 또 나면 난리 나면 나거든. 그 일부는 녹화해서 한 것이 있다는 건 알고 사전 있었는데. 녹화. 네네네. 생방송이 아니야. 살짝 늦어요. 그리고 KBS였나 MBC였나는 요즘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야외 로케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막 그 노라조가 수산시장 가가지고 고등어 부르고 막 그런 거. 이거는 MBC예요. MBC. MBC는 실험적인 걸 되게 많이 네. 했어. 요것도 이제 방송사별로 특징이 있어요. SBS 같은 경우는 그런 야외에서 찍고 이런 건 잘 안 하는데 얘는 그걸 잘해요. 이렇게 뭐 샤이니라든가 서태지라든가 좀 큰 애들이 복귀를 하면은 사전 녹화를 해주는데 세트를 그때 아주 쩔어주게 지어요. 약간 일본 스튜디오보다 더 화려하게. 완전 어. 화려하게. 그리고 저번에 샤이니 컴백했을 때 그 이번 드림걸 말고 셜록 컴백했을 때 다 그때 써놔. 팬덤에서 회자가 장난 아니었어요. SBS 카메라 워킹 죽인 거예요. 샤이니가 저 카메라맨 손동작 하는 누구냐. 거를 캡처를 다다다닥 해서 편집을 딱 하는데 다들 오 이런 분위기. 진짜. 그런 거.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내가 왜 YG가 컴백 무대를 SBS를 고집하는지 알았어. 그렇죠. 드디어 잘 비밀이 받쳐주는. 풀린 거지. 요새는 노래가 이제 비주얼도 많이 중요시 되니까. 이제 KBS 넘어가면 KBS는 사실 이게 깔짝깔짝 몇 번 했는데 별로 기억나는 거는 솔직히 맞아. 말해 없어요. 그 하나 있다. 산이 아세요? JYP? JYP. 래퍼죠. 예. 네네. 산이가 맛 좋은 산이 그 노래를 했는데 메이저 데뷔곡이었죠. 예. 그거를 KBS에서 사전 녹화를 해서 틀어줬어요. 틀어줬는데 산이가 정말 동네 백수 파란 추리 입고 나오고 동네 놀이터에서 꼬마들 뒤에 있는데 백댄서들이 살랑살랑 춤추는데 내가 분위기 짱이야. 원래 뮤직비디오보다 더 좋다고 이게. 레전드 네, 영상. 그게 레전드. 그건 저 다운받아가지고 폰에다 넣고 우울할 때마다 한 번씩 봤거든요. 진짜 최고. 엔돌핀 필요할 때 한 어. 번씩. 제 지난주에 KBS 거를 오랜만에 봤는데 네네. 장기하와 얼굴들이 나왔어요. 아, 나온다고 네네. 해서 봤는데 그 장기하 씨가 그 임수롱 씨랑 그 여자분 MC인 자리로 와가지고 난입해가지고 막 같이 춤추고 막 이런 거 하는데 네. 깨짝깨짝 하시더라고요. 깨짝깨짝.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MBC는 참 로케를 잘 가. 맞아. 무슨 에버랜드 특설 무대에서 뭐 보내드립니다. 맞아, 오늘은. 맞아. 그다음에 막 여름은 꼭 무슨 수영장 수영장. 가가지고 네, 어. 뒤에 수영하고 어. 있고. 그리고 거기 보면 워터파크에서 일반인들이 수영을 하고 있어, 그 앞에. 맞아. 이들의 초상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곳에 만약에 불륜 커플이 있다면은 한 가정의 파멸을 몰고 올 수 있는데 그다음에 그 박명수의 그 영원한 그 레전드 무대로 회자되는 바다의 오동도? 왕자 오동도 사건 아, 특설 무대가 너무 많아요 MBC. 여수죠, 그 정도면. 예, 예. 여세요. 근데 이제 MBC 같은 경우는 그런 사전 녹화라든가 야외 촬영 부분을 정말 잘 찍어요. 조명을 일단 잘 치고 신 테크놀로지 도입에 제일 앞장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MBC 예능 쪽에서 많이 도입을 하는데 방송을 찍을 때 DSLR을 가장 잘 오두막 활용하는 이런 거. 그런 데가 MBC거든요. MBC 그래서 신인 가수를 나와서 야외에서 찍어주는데 DSLR로 뒤 확 날려버리고 그냥 샤방샤방해서 CG를 그리고 잘 줘요. CG가 활용 점정인데 오렌지 카라멜이 컴백해가지고 이걸 하는데 어디지? 그 롯데월드. 놀이공원 롯데월드. 네. 회전목마 앞에서 찍은 맞아, 거예요. 저 봤어요, 그거. 근데 거기서 걔네가 텔레비에서 손가락으로 오렌지 향이나. 손가락으로 날릴 때마다 하트가 뿅 하고 시작을 하는 거야. 내가 최고! 마법소녀 최고! 막 이랬거든요. 대대로 MBC가 약간 그 신문물을 받아들이는 네. 주저함이 없는. 주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자꾸 대박적이. 사고도 터지고. 그 요즘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 건데 아까 노라조 얘기했잖아요. 네네. 카레라 노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MBC 무대가 진짜 레전드야. 뮤직비디오가 더 재밌습니다, 진짜. 레전드야. 네. 한강다리 밑에서 맞아. 카레 하는데 그 뭐지 애니메이션은 카레 그림 같은 게 뿅 하고 맞아. 나와가지고 다리가 꽝 바뀌고. 예스 셰프 하는데 셰프 복장 입고 나오고. 맞아. 그 아. 노량진 수산시장 고등어도 MBC 역작이거든요. 역작이었죠. 최고였어요. 진짜. 나는 잘 모르는 줄 알았는데 의외로 많이 봤네, 나도. 그래.
장난이 아니에요. 운영하면 다 보게 돼 있어. 그러니까. 왜냐면 아까 그 팬덤 그 막 욕하고 이랬던 거 하니까 또 생각난 게 내가 어떤 가요 프로였는지 기억 안 나는데 이게 사실은 남자 그룹들이 많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여자 그룹들이 나왔잖아. 그렇죠. 뭐 SS나 핑클. 음. 그래서 사실은 대복. 원래 있었던 그 이 여자 팬들이 되게 싫어했단 말이야 얘네들을. 왜냐면 왜냐면 싫어해. 그리고 맞아. 얘네들은 우리 오빠랑 같은 소속사고 음. 막 친하게 지내는 것 같고 막 되게 싫잖아요. 그러니까 막 엄청 그런 질투가 1위 발표할 때 뒤에서 쏙닥쏙닥 하는 거 왠지 보고 싶고. 그러니까 소리친다 그러고 제가. 맞아요. 제가 우리 그런 오빠 건- 건드린다고. 그런 게 되게 심해가지고 네, 정확히 SS였는지 핑클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걔네가 나왔는데 아무 소리를 안 내는 거야. 그런 게 모든 되게 사람이 많아. 모든 사람이 소리를 아예 아무 욕도 안 하고 조용히 노래하고 있는데 앞에서 그게 가만히 있는 거야. 전통적으로 이어져서 그 소녀시대 사태가 발생된 거잖아요. 그렇죠. 소녀시대 사태는 뭐였지? 그것도 무슨 그 그 SM 콘서트 남자- 같은 걸 했는데 나올 때 침묵, 침묵 시위. 악플보다 무서운 무플이라고. 그러니까 어. 진짜 무서울 것 같아. 그리고 그거의 연장선상이 최근에 이제 티아라가 그 홍역을 치렀잖아요. 팀 내 그렇죠. 왕따로. 아. 그래서 그 복귀 무대에 아무도 환호를 해주지 않았죠. 아. 그래서 그 복귀 무대가 사전 녹화인데 정말 조용하게 찍은.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뭐 복귀 무대가 아니다. 뭐 그 복귀 무대를 사전 녹화를 했는데 그거를 펜으로 채워가지고 그거를 성황리에 마치니까 처음에 이제 일반 관객한테 노출돼서 가만 조용히 있었죠. 티아라 컴백할 때 말이 많았거든요. 그때 사전 녹화를 할 줄 몰라서 맞아. 사람들이 다 모여서 간 다음에 티아라 나올 때 욕을 합시다. 뭐 어. 약간 이런 운동이 있었어요. 인터넷에. 운동이야, 운동. 정의를 위해서. 다 같이 모이자. 티아라도 막 욕하자. 이런 식으로. 운동 이후에 그럼요. 티아라 욕이야. 왕따 결국- 근절. 무산됐죠. 한 발 앞서 나갔네요. 예. 방송사에서. 야. 그 광수 그분이 대단하신 분이야. 그분이 대단한 분이죠. 머리가 음. 좋죠, 그 사람. 또 MBC도 하면 이제 토토즐 그 옛날 거기서 네. 소방차가 은퇴하면서 아. 은퇴 무대를 토토즐에서 했어요. 울지 아. 다 울지. 거기서 우는 거예요. 저는 소방차 팬은 특별히 아니었는데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맞아. 저도 H.O.T 저는 사실 SM의 노예라고 누차 말씀을 드려왔지만. 아, 정말요? 예, 그러니까 농노시군요. 예, 농노예요, 농노. 그냥 발매하면 사고 이랬는데. 욕하면서 사고. 예, 그때 이제 우리가 가장 큰 축제가 90년대 드림 콘서트잖아요. 그때는 내일은 늦으리 뭐 이래가지고 맞아. 환경 콘서트였어요. 맞아. 그 주체가 조선일보였거든요. 내일은 늦으리. 주체까지 알고 네. 있는. 그리고 무슨 기아 체험 막 이런 것도 또 하면서 로고도 같이 있었어요, 하고. 이렇게. 어찌됐든 그 드림 콘서트에서 해체를 했잖아요. 마지막 그거를 했잖아요. H.O.T.가. 아니 제키. 그러면서 기억해줄래 막 부르고 만날 때마다 막 애들이 막 엉엉울면서 부르는데 나는 분명히 SM의 농노인데 나도 같이 막 울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또 순위끼리 통하는 게 다 맞아. 있거든. 그 오빠를 향한 마음은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김재덕은 너무 울어가지고 본래 파트도 없었지만 그 노래에서 맞아. 막 스탠드 마이크 이렇게 해놓고 무슨 애들 다 상복 입은 것처럼 검정색 입고 나왔었어요. 맞아. 근데 막 엉엉 울고 막 이재진 막 엉엉 울고. 그 왜 캠프파이어 때 억지로 눈물 분위기 조성하는데 한두 명 울면은 난 안 울어야지 이러다가 엄마 보고 이런 느낌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울었다고. 전염되잖아요. 맞아요. 그때부터 SM 팬덤에서, 그러니까 H.O.T 팬덤에서 우리 오빠들도 언제 저렇게 해체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오빠들의 앞날을 불안함을 느꼈는데, 고용 안정을 위해 그러니까. 많이 이런 사라졌는데. 왜 해체될 줄이야. 그것도 우리 믿었던 모범생 강타 오빠가 음주운전 할 줄이야. 그 다음에 우리 희준 오빠가 2월에 콘서트 할 때, 여러분, 요즘에 참 저희 갖고 말이 많아요. 근데 저희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막 이러면서 저희 믿어달라고. 그러고는 해체했죠. 그러고서 우리 나머지 새 떨거지 오빠들이 JTL로. 그렇게 나가고. 뭐 지금 뭐 사이 좋은 것 같은데. 그렇죠. 네. 10년이나 뭐 방송도 하고 있고 케이블에서. 네. 그런데 참 10년이 지나도 우리 재원 씨는 왜 이렇게 존재감이 없을까요?
미쳐버리겠어 아주. 그러니까 SM의 막내 라인이 저주받았어요, 제가 봤을 때. 그쵸. 아무리 봐도 그래요. 네. 그나마 앤디가 자기를 잘 푸는 거예요, 귀여움으로. 음. 그러니까 우결에도 나오고 이렇게 자기 좀 특화시켰는데 금방 또 사그라들죠. 근데 원래 모든 그룹은 막내 라인이 잘 커야지 그 그룹이 장수하느냐 아니냐 이게 결정이 되는데 왜냐면 이제 그 형들의 인기가 사그라질 때쯤 되면 막내가 우뚝 서서 이걸 받쳐줘야 되는데 막내가 흥하지 않은 그룹은 다 망했어요. 막내가 흥한 그룹이 어디 있을까요? 아, 우리 승리는 일본에서. 아이고, 아이고, 승리가 아이고. 넣어줘. 일본에서. 아유, 목을 조른다나. 예. 에휴, 글 졸라. 아, 19금이야. 예. 네. 하여튼 프로그램 얘기로 다시 넘어가면요. 예. 다시 넘어가면. 한 줄 요약을 하자면 SBS는 이제 완벽한 무대 세팅, 맞아. 카메라 워크까지 받쳐주는 어. 탄탄한 뭐라 그러죠? 빠심을 자극하는. 빠심. 예. 이 영상을 소장해야 돼.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 소장용. PP로 받아서 소장하게 되는. 그렇지. 얼씨구. 그리고 MBC는 좀 약간 신문물을 잘 받아들여서 특별히 막 빠심을 건드린 거 아닌데 두고두고 소장하고 싶은 내가 굳이 이 가수의 팬이 아니라 두고두고 소장하고 싶은 영상이 있어요. 레인보우 같은 경우는 레전 그 영상이 MBC 건데 에이. 야외인데 햇빛이 쫙 비치는데 그걸 앞에서 반사판까지 쫙 때렸는데 애들이 하얀색 얇은 옷을 입고 나왔어. 근데 좋아. 이게 안무 중에 배를 까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몇 번 하다가 금지 당하기 전에. 직전에. 그러면은 이게 하얀 티를 통해서 이게 라인이 살짝 비치면서 약간 막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봤을 땐 그것 때문에 금지당한 거야. 그 영상이 유난히 야해 보여 느낌이. 대놓고 야한 건 신해철 아니지. 씨도 그걸 보고 팬카페에 가입했다는. 에이 하면서 올리죠. 파트에서. 근데 제가 이제 옛날 일 중에서 또 생각이 났던 게 SBS가 인기가요 말고 토요일인가 뭐 금요일 6시인가 뭐 요쯤에 대결을 시켰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그 제키랑 H.O.T랑 막 이렇게 나오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로 엄청 전화 때리게 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순위는 아닌데 누가 제일 많이 나왔나 막 이런 걸로 해가지고 어머 다 아무도 기억을 못해. 제가 다른 나 거 지금 전화해서 친구 부르는 아니야. 그건가? 어찌됐든 그런 게 있었던 기억이 나요, SBS에서. 그러니까 약간 SBS는 전화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오빠들을 1위를 만들려는 그런 빠심을 진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빠심의 일환으로 전화를 자꾸 그 ARS 돈이 나가게. ARS잖아요. 요새 문자 투표잖아. 핸드폰으로. 그러니까는, 우리 돈을 뜯어가는데 상업방송이 정말. 그렇죠. 장난 아니죠. 근데 아까 이제 한 줄 요약으로 SBS랑 MBC를 하셨는데, 그럼 KBS는? KBS는 공무원이지, 뭐. 그냥 대체적으로 음향이 되게 별로예요. 음향이 별로고. 투자를 안 해. SBS는 근데 또 사전은 잘 찍는데 무대에서 엄청 조명을 때려 박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HD로 이제 넘어왔잖아요. 예. 그러면 SBS 같은 경우가 유난히 올라오는 게 화질이 구려. TV인데도 별로야. 왜 이럴까? 이게 뒤에 가수들 나오면 뒤에 배경으로 LED를 조명판 같은 거 치잖아요. 네. 그걸 받으면 깨져 나와요. 깍두기 현상이라고 예, 하죠. 모아라에 생기고 하얀 조명 같은 걸 막 때리는 거야. 근데 그러면 화질이 엄청 구리게 나오거든요. 바보들. 그러니까 방송은 진화하는데 그 카메라 잡는 아저씨들은 아직 옛날 스타일이거든. 왜냐면 저는 뮤직뱅크를 두려워 이 방송 두려워. 왠지 카메라맨 아들이 듣고 제보할 것 같아 아빠한테 이런 썩을 것들이 있다고. 우리 아빠를 욕하지 말으라고. 우리 아빠 욕하지 마라. 이제 뮤직뱅크를 한번 참관을 갔어요. 공방도 뛰고. 한 번밖에 안 갔어요? 진짜 공방을 뛰는 게 아니고요. 예, 뮤직뱅크 같은 경우는 요새 원래 KBS 같은 경우는 그 음악 프로그램 이름도 잘 안 바꿔요. 맞아. 뮤직뱅크가 되게 오래 하고 있고 이 전이 가요톱텐이었거든요. 가요톱텐이 20년째 하고 그만두고 뮤직뱅크도 거의 한 10년, 15년 됐을 거예요. 근데 요새 자꾸 한류랑 엮어서 밀려 그러는 데가 KBS거든요. 맞아. 맞아. 해외 가서 하고 막. 그 뒤에 K-팝 붙잖아요. 네네네. K-팝 차트 이렇게 네네. 붙잖아요, 방송 이름. 그리고 막 괜히 그 대기실 가가지고서 그룹 애들 중에 유학파 출신 애 있으면 한 명씩 영어로 읽어보라고 시키고 말레이시아에서 온 사연 같은 거
그리고 미치겠구만. KBS가 그 뮤직뱅크 잡지를 내요 또 아세요? 그걸로 또 외화벌이 하는구나. 네, 일본에서 외화벌이에요. 아, 왜냐면 제가 그때 잡지의 왕국 일본에서. 방송을 갔던 게 뭐냐면 그때가 동방신기가 2인 체제로 처음 컴백했을 때 동방신기라고 하면 안 이방신기죠. 됩니다. 이방신기. 이방신기입니다. 죄송해요. 예, 괜찮습니다. 제가 요새 팬지를 좀 한때 소홀했더니 예, 예. 한 3번까지는 용서해줘요. 예. 제 마음속에 동방신기 5명이 그쵸. H.O.T가 영원한 5명이듯이. 악수했어. 5 빼기 1은 0이라고. 그렇죠. 눈물 날 것 같아. 역시 덕은 덕을 알아본다고. 우리들은 다 덕이었던 거야. 그럼요. 여기가 덕밍아웃의 덕밍아웃의 현장인가요? 예. 아무튼 이제 그때 그 잡지에서 좀 촬영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사진 기자 알바를 거기서 찍. 뭔 알바를 이렇게 많이 하지? 이분이 나도 알바다네. 그리고 그때 촬영을 하면서 이제 그 뒤에 팬클럽 들어오고 이러는데 사실 그런 공개방송 프로그램에 꽉 차지 않아요. 그리고 막 그룹 나왔을 때 막 비명 소리 엄청 크게 들리고 이러는데 크긴 커요. 사람이 10명? 이래서 그런지. 아. 걔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 가수가 초라해 보이지, 방송을 탔을 때 초라해 보이지 않도록 복식호흡으로 응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이제 뭐 목으로 이렇게 막 얘기하지만 거기서는 막 베이지 가지고 순수 빛깔 뭐 이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전 녹화라든가 이런 거 세트 바뀌잖아요. 맞아. 야, 이게 수많은 노가다의 산물이더라고요. 인간이. 그러니까 딱 무대 끝나요. 그러면은 잠시 이제 방송이 나와요. 아, 지금 뭐 시크릿 무대 세팅해야 돼요. 그러면은 갑자기 어느 순간 아저씨들이 벌떼처럼 옆에서 스물스물 기어나오더니 막 치운 다음에 뚝딱뚝딱뚝딱 그걸 다 해요. 보면서 참 미술팀 너무 허무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 그래. 열심히 만들어 놓은 거 한 다 번씩 보시고. 다 보시고. 일회용이니까. 근데 또 댓글도 좋게 나와야 되잖아요. 또 우리 오빠 저희 무대 때깔 안 좋게 나왔다고 또 엄청 난리 욕먹는다고. 나죠. 또 HD니까 요즘에. 그러니까 하이 퀄리티로 만든 걸 금방 뿌개야 돼. 약간 웨딩 케이크 같은 존재죠. 예쁜데 먹지 않아. 먹을 순 없는 그런 느낌은. 그래서 KBS 같은 데 이제 가면은 다 이제 카메라가 이제 메인이 배치가 돼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조명을 치는데 제가 봤을 때 그냥 그거는 카메라맨 아저씨를 막 하는 거야. 막 하는 또 이게 그래요. 앵글이라든가 무대 연출이나 이거 보면은 이게 옛날부터 전통이 다 있는데 옛날엔 진짜 구린내가 MBC였어요. MBC는 조명이 좀 땡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SBS는 또 약간 나이트 같은 느낌. 정신없어요. 미치게 애들을. 예쁘게 한다고 왜 온갖 걸 찍어 발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되게 막 뭐야 이건? 약간 이런 느낌. 하여튼 방송에 맞춰서 약간 조명이나 이런 것도 바꿔줘야 되는데 그게 좀 아직 안 되는 다 것 같이. 같아요. 그냥 다 생으로. 근데 그 지난번에 TV 보니까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아까 KBS 음악 프로그램이 그 IMF 때 네네. 막 그런 규제를 되게 많이 했다고. 가요 톱텐이 없어진 게 IMF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아. 근데 없어진 이유가 너무 웃긴 게 IMF라서 전 국민이 이렇게 힘든 상황에 너네 이렇게 화려하게 무대 해가지고 맞아, 가수 나와서 맞아. 노는 꼬라지 이거 안 된다. 그러니까 저희는 공영방송 KBS니 가요 톱텐을 없애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맞아. 순위 제도가 폐지됐다고. 그렇죠. 네. 천명훈 씨가 그 TV에 나와서 항상 하는 말이 자기 그 할 수 있어가 1위 하기 직전에 이게 폐지돼 버렸다고. 맞아. 그랬는데 지금 순위 폐지하고 지금 한 7년? 뭐 한 10년 이 정도 지났는데 이제 요새 지금 3, 4 다 부활했잖아요. 부활했어요. 네. 어제 큰일 하나 있었죠. 큰일 그렇죠. 있었어요. 첫 부활 첫 방송이었는데 사고 방송 터졌잖아요. 사고. 근데 네. 그게 또 공교롭게 K-윌이 피해자가 아니고 인피니트가 피해자였다면 이렇게까지 이렇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진 않았을 것 같아. 아니 말 정정해야 돼요. 사람들은 사실 누가 일을 하든 관심 없어요. 그렇구나. 팬덤. 팬덤이 이렇게 왜냐하면 디테일에. 인피니트는 팬덤이 진짜 세요. 그렇죠. 되게 매니아적인 그룹이거든요. 맞아. 근데 그러니까는 약간 지금 기류가 그러니까는 제가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거는 팬덤 아니 인피니트 팬 아닌 사람들은 다 케일이 약간 불쌍하다. 혹은 뺏긴 거 아니냐라는 음모론을 제기하고 인피니트 팬들은 이거 뭐 단순 실수였다는데
우리 오빠들이 당연히 1위 할 거를 그 방송사 측이 잘못했는데 왜 우리 오빠들이 욕을 먹어야 되지? 뭐 이런 느낌으로 흘러가고 있더라고. 근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방송이 약간 사고를 막기 위해서 텀을 두고 진행을 하는데 그런 실수가 났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고 맞아. 음악 중심이 순위제로 바꾼다고 한 달 전부터 예고를 했는데 응. 그 사이에 충분히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치. 문자투표 회사를 뭐 그날 바로 섭외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 이건 제작진의 기본적인 성의가 부족한 거죠. 잘한다. 또 아까 예전 얘기로 돌아가면은 네네. 그때 들었던 얘기가 뭐였냐면은 댄스 안무 중에 네. 무릎이 땅에 닿는 안무를 추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KBS 음악방송에서. KBS 음악방송이 전통적으로 규제가 제일 세요. 네. 연예인들 그때 제키도 활동할 때고 서태지 활동할 때부터 염색한 팀 방송 금지. 그지. 두 건 네. 쓰고 나오고. 두 건 그다음에 귀걸이 해도 방송 출연 금지. 맞아. 아니, 남자가 심지어는 우리 귀걸이 하면 안 돼. 김경호 언니가 모자 쓰고 나왔었거든, 거기에. 그니까요. 어. 락커가 긴 머리에 배꼽 산게 나오면 안 락커가. 되고. 그, 머리를 흔드는데 머리가 없는 거야. 모자를 썼으니까. 근데 이제 제키가 이렇게 뒤로 자빠지는 춤 있잖아요. 아. 자빠지는 건 괜찮은데 NRG가 무릎 꿇는 건 안 됐다고. 안 돼. 응. 자빠지는 거랑 무릎 꿇는 거랑 뭔 차이가 있냐고. 그 규정이 사실 좀 지는 맘대로 오긴 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라 그랬더라? 앞판이 나오면 벗었을 때 앞판이 나오는 건 안 되고 뒷판은 되고 막 이런 거. 그렇죠. 그리고 뭐 유두도 한쪽 나오는 건 괜찮은데 근데 두 쪽 나오는 건 두 안 쪽은 안 되고. 근데 이제 그런 규제가 있다가 갑자기 비가 컴백하면서 막 상체 까고 막 꿀렁꿀렁 게이춤 같은 거 추는데 그러니까. 그랬다가 또 지금은 애들이 어려지니까 쩍벌춤 같은 거 다 막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근데 요게 좀 일관성이 없긴 하죠. 그렇죠. 그리고 한때 그 립싱크에 대한 맞아요. 사회적인 안 좋은 인식이 너무 강해져가지고 아. 이건 가수가 아니다. 너희들이 뭐 비디오에 나오는 댄서들이냐 막 이러면서 립싱크하는 거기에다가 이렇게 테이프 돌아가는. 테이프 돌아가는 표시를 맞아, 찍은 맞아, 것도 맞아. KBS. 네. 김수근 씨가 피해자였죠, 가장 큰. 어떤 약속이라고. 레전드죠, 노래 레전드. 진짜 못 부르더라. 근데 그리고 갈라던데. 또 기억나는 거는 진우션. 음. 진우션 데뷔 무대 때 노래를 진짜 못 불렀어. 개솔린이라는 맞아요, 노래였죠. 맞아요. 네. 너 겁없는 녀석이었어. 매우 위험했던 모습. 신났어. 아니,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 요즘은 왜 이런 가요 프로에 팬들이 이렇게 가면, 뭐 이렇게 조그만 거 이렇게 자기 이름이나 뭐 이런 우리 오빠 뭐 이런 거 갖고 다니잖아요. 뭐라 해야 되지? 피켓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요즘은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 누구 뭐 우유빛깔 뭐 호야 뭐 이런 식으로 뭐 한단 말이야. 개그 치잖아 거기다. 그러면은 근데 옛날에는 저도 이제 공방을 조금 갈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무조건 크게 만드는 거야. 다 가려버리고. 오빠가 나를 봐야 되거든. 아. 오빠가 내 걸 봐야 되니까 무조건 크게 만들어. 그래서 저도 이제 친구들이랑 모여가지고 그 전지랑 뭐 네, 그 이만하게. 까만 종이랑 막 엄청 사가지고 형광으로 해야 되잖아. 거의 한 키는 넘어가면 안 되지. 내가 봐야 되니까 한 목까지 오는 정도 한 130, 40cm 정도 되게 아. 만드는 거예요. 키가. 그걸로 엄청 크게 뭐 TONY 그러면 한 5명이 들고 있어야 돼 그거를 보여주려면 그거를 항상 만들어가지고 또 그게 또 젖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비닐로 잘 싸야 돼 걔를. 책 싸는 비닐 왜 조그만하게 잘라서 안 어. 팔고 길게 파는 그거를 막 몇 앞에 마, 마. 몇 마 이렇게 어. 사가지고 마다리. 그거를 이제 막 둘둘 잘 감아가지고 방수가 되게. 네. 그러면 토니컬 카메라 만져서. 아저씨가 잡아주면 환호하는 그렇지. 거고 안 잡아주면 비탄에 우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한번 만들면 안 바꿔요. 왜냐면 그게 나거든. 제가 아. 또 내가 여기 왔다라는 표시가 되는 거야. 오빠가 뭐 쟤 왔네 뭐 이런 식으로 나를 봐야 되니까. 토니 걸 만드신 거죠? 그죠. 토니 걸 만들었지 그때 친구들하고 그걸 잘 갖고 토니 다녔었죠. 사건만 기억하는구만. 아니 왜 제가 했었으니까. 이번 토니 사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우리 오빠도 이제 잠깐 봐야지. 봐봐. 우혁이한테 시집 보내야지 이런 생각이 있다고. 와. 우리 오빠도 이제 장가 현역이거든. 가야지. 근데 나는 좀 음모론을 약간 제시하고 싶은 것도 약간 없잖아 있어요. 그래. 왜냐면 걸스데이 해리잖아. 네. 사실 너무 인지도가 약간 떨어지는 앤데. 아니야. 약간- 떠오르는 3대 승가돌이니까. 그건 네 생각이고. 아니 요새 회자되고 있어요. 아이돌. 되죠. 예. 근데 어쨌든 토니 여자친구라는 것 때문에 인지도가 현재 급상승했잖아. 그러니까 나도
물론 이름은 들어본 것 같은데 누군지 정확히 몰라가지고 막 얼굴을 찾아봤- 익히기 시작했지.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지들이 좋아서 사귀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음모론도 제시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근데 해리가 여기에서 한 1년 하다가 토니랑 결혼해버려. 우리 선예 양처럼. 그러면 이제 진짜 사랑이구나. 그러면 이제 아니, 난 아마 그거에 대해- 그러면 이제 20소서에서 빈량이 탈퇴하겠죠. 아니에요. 아니 나는 진짜 이제 그런 거 없다니까. 우리 오빠가 행복하면 좋은 거지. 이게 이제 너 눈 크게 뜨고 얘기해. 진심을 얘기해. 그게 떠신 거니? 이게 다 뜬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목소리에 진짜 여운이 아닐까. 남아있는데. 아니야. 정말 이게 좀 저희가- 이상한 데로 빠져서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요거는 20소설하기보다는 그냥 저희들의 추억을 파는 거예요. 팬덤 얘기를 한번 해야 되는데. 네. 한번 오셔야 되겠네요. 과연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 얼마큼 이해할 수 있을지가. 제 생각에는 또 남자분들이 네. 많이 네. 들으시면. 전자오락으로 남자들이 불타올랐다면 이제 전자오락 사막유희 말고 팬덤 사막유희를 한번 해야 돼요. 나 찬성. 어. 너무 좋다. 여자들끼리 한번 음. 모여가지고. 네. 그러니까는 다운로드 수가 급감하겠지만 뭐 어쨌거나 이거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 오늘 했던 얘기를 공감할 수 있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사실 여자가 아니어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리고 또 SES 핑클 남자들 좋아해. 엄청 또 싸웠어요. 엄청 네. 있었을 거고. 네,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대복 나쁜 년들. 레드펄이 아니라 펄핑크입니다. 막 이러면서. 그렇지. 그런 거를 한번 기획해도 좋잖아요. 네. 네. 한번 메일을 보내주시면면 네. 그 메일의 양에 따라서 또 이제 할지 안 팬덤 할지. 사막유희 한번. 그렇죠. 예, 이번에 감자녀님께서 야. 18, 19회 그리고 이번까지 예. 예, 총 3회에 걸쳐서 나오셨는데 소감 한마디 뭐 짧게 해주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술을 하나도 안 먹은 맨정신으로 이렇게 얘기를 길게 하는 건 처음이고요. 네. 갑자기 다소곳? 이제 약간 정신이 드네요. 네. 사회적 동물로서의. 이제 슬슬 돌아오시죠, 네, 네. 이제. 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저 되게 재미있게 놀았거든요. 네. 다음에 패가 안 된다면 뭔가 되게 덕후스러운 주제 때 한번 다시 불러주세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요? 어떤 게 알고 싶으시죠? 전천후야. 예.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핥으셨으니까. 좋습니다. 넓고 얕. 예, 예. 네. 뭐 팬레터 보내시려면은 네. 저한테 보내주면 제가 네. 잘 전달하겠습니다. 여튼 본격 추억팔이 팟캐스트 20세기 소년 소녀 오늘은 뭐 90년대가 아니었어. 그렇죠. 뭐 다음 주에 완전 막 갔다가 왔다가 막. 그렇죠. 뭐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할게요. 끝. 예.